박신정 관장님, 김성규 선생님하고 이렇게 발표를 듣고 그 뒤에 토론회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목적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 또 후년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이니까 우리 사립박물관 미술관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강대금 체육협력관님께서 그리고 지역문화정책관님께서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부족한 공간을 채우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문화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하나로 지역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지켜내며 우리 전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변화를 이끌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제안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대금 문화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현 회장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상임이사로 일을 해오셨고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박암중 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에 관한 지역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립박물관협회 박암중 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지역 정책문화관 말씀하시고 나서 박수를 한번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그 중에서도 지역정책문화관, 지역정책문화관 그리고 문화기반과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박준수 회장께서 왜 바쁜 중에도 회장이 나서서 발표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갑작스럽게 된 그런 상황이 돼서 마땅히 발표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기반과에서 한 명 정도의 발표자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아까 사회를 본 우리 사립박물관의 정책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게 제대로 발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진행했던 제가 좀 나서서 하는 것이 어떨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후 좌우 사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화기반과에서 요청한 내용 중에서 제일 그 키워드는 그 문화향유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향유. 이 부분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주제는 지역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역할 증대 및 환경 구축 방안, K컬처, 뭐 한류라고 이제 뭐 말할 수가 있을 텐데, 한류의 지역문화 명소화 방안,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사립박물관 협회를 대표하고 있지만 이 전체의 내용은 사립뮤지엄,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전체 아우르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시대 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실을 좀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그럼 과연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한 K컬처 지역 문화 명소 심볼이 되겠습니다. 시대 환경, 뭐 지도에서 보다시피 전국적으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구가 출생하는 수보다 사망하는 분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0.78, 올해는 재작년에, 작년에는 0.72로 또 인구가 지금 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률 급감 현상, 여기 보다시피 80년도, 2000년도, 2022년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0.7 밑으로 지금 떨어졌죠.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 감소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 28년, 19년, 작년 23년 그 지역 소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오죽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이라는 것과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정말로 이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에 우리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도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소멸 전국 지도입니다. 여기 제가 한 면에 나오진 않는데 이걸 제가 붓대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가 이거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전부 도표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참고 자료가 아닐까 해서 집어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한류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들의 또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컬처 한류의 어떤 그 현재는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한류의 확산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지속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그 문화정책 가운데서도 아주 요소요소에 K컬처라는 단어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정책 방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 뭐 추진 전략, 이 내용 중에도 전부 K컬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류의 시기별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은 3.0에서 4.0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1, 2, 3으로 해가지고 3단계로 해서 거의 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한류가 2.0 시대에는 K-팝, 아이돌을 선두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에 아주 큰 주목을 받고 확산이 됐고, 지금은 3.0 시대라고 해서 K컬처가 세대 교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문화기관 국고지원 예산안의 급격한 감소 실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전문
및 예비 인력 지원, 이 예산이 전부 여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예산은 18억, 그 다음에 22억, 2억, 그다음에 운영 경비죠. 그 다음에 요게 사립 미술관까지 포함하면 약 3억 원, 사립 박물관 예비 학력 인력 인건비 지원 12억, 사립 미술관 예비 학예 인력 지원 인건비 지원 6억. 요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한 60억 가량 되겠습니다. 학예사, 교육사, 예비 학예 인력, 그 다음에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미술관. 여기에 대학박물관은 국공립이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 기금 예산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큰 그 사업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7번부터 10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올해 이게 다 없어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한 60억 가깝게 됩니다. 요것만 지금 살아있고, 이 사업은 아까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과 대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예산 중에서 거의 반이 지금 이제 사라졌고,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그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로 본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 내용을 도표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 회원관 현황을 보게 되면 국공립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립 333, 대학 41. 이 사립은 사립박물관과 뮤지엄이 포함이 된 겁니다. 총 합계 685, 한 700여 개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회비를 내지 않고 그 몇 년 동안 정체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700개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립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체감하면서 사실 그 뮤지엄이 산업적으로 관광과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측면을 주목해서 저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제가 제일만 열심히 뭔가 하는 예술가적인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하슬라톨들을 하다가 그 효과를 약간 보면서 공공의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을 좀 더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한 6년간 지금 준비하고 있는 3층의 그 화력발전소를 지금 바꾸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오픈을 언제 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외국 사례들의 발전 내지는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시사점과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고, 물론 이것이 해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공의 요인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pompidu 센터를 비롯해서 오늘 중점으로 이야기할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과 그다음에 그 테이트 모든 쭉 올라가서 이제 최근에 아랍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현대 뮤지엄들을 유치하고 있고, 최근에 노르웨이나 북유럽에서 키테스포스 뮤지엄 같은 경우는 사실 1996년에 생겼지만 목지회사거든요. 근데 2019년에 대단히로 그 하천을 넘기는 다리를 건축적으로 풀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뮤지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다 슬로만 지낸 지역이나 재생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도시를 문화예술로 관광으로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다라는 거를 좀 여기에서 주목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현대미술관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서 이 곳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뮤지엄을 통해서 경제 발전과 도시의 브랜드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다는 점을 주시해 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까지 가는 데에는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가는 데는 30년이 걸렸어요. 사실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에 프랭크 겔리가 만든